안녕하세요. 파산관제형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도산판례 100선 개인 파산 절차에서 일부 변제 사실 미기재와 면책 불허가 사유. 일단 통상 일부 변제 사실을 미기재한 자체가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2007년 4월 18일 대구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06년 7월 그러니까 파산 전이죠. 자기의 부동산의 경매가 실시되자 2006년 11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권 후 채권자 중 1인인 을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갑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진술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으는 난이 있죠. 여기 없다고 기재하죠. 보통 없다고 기재하죠. 2008년 1월 24일 갑에 대하여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이 있은 후 이때 아마 관제인 제도가 지방이니까 없었죠. 별로. 동시 폐지는 예전엔 흔한 일이었죠. 지금은 없지만 채권자가 이의하면서 을에 대한 변제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은 갑에 대하여 8월 13일 1호, 3호, 2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을 들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이 항고였으나 원심법은 항고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갑이 재항고였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래서 564조 1항 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한 때 허위성이 중요하죠.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에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실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허위가 있어야지 불허가 사유라는 얘기죠. 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항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호의 이제 사기파산죄입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채무 내용에 쫓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564조 1항 제1호 651조 제2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의 소재. 파산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비면책 채권 총 8개가 있다 그랬죠. 원래 9개였는데 이제 학자금 빠졌으니까요. 8호까지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면제되죠. 566조 제1항이 있습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 복권되죠. 574조. 즉 면책을 받아야 채무자로서는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신분상 불이익으로부터 복권되므로 면책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개인 파산의 가장 핵심적 요소죠. 그래서 채무자재생법은 면책 기각 사유도 있고 면책 기각 사유는 신청이 불성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는 총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2단계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된 규정은 564조 제1항 1호 중 650조 1호와 650조 2호, 564조 1항 3호입니다.
이하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 규정이 연역 엄격 개정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판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1호가 사기파산죄고요. 2호, 651조가 이제 과태파산죄죠. 자, 면책 불허가 사유 연역 및 면책 불허가 사유의 내용. 우리 개인 파산은 채무자재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를 파산법 1962년 1월 20일 날 제정됐습니다. 파산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파산법은 346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고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 폐지되기 전까지는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1일부터 이제 통합도산법이 시행됐죠. 해당 규정은 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564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면책 불허가 사유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는 사기파산죄. 사기파산죄가 650조입니다. 과태파산죄는 651조, 부인불응죄는 653조, 파산증례죄는 656조, 설명위반죄는 658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인불응죄는 뭐 넘어가고 증례죄도 거의 없죠. 그래서 50, 51, 58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죠. 해당하는 행위에 있을 때를 3호는 채무자가 여기 이제 2호가 나오죠. 2호가 이제 저거죠. 과태파산죄. 아니, 과태파산죄. 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장 목록 그 밖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64조 제1항 1호, 650조 제1항 1호.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가 650조가 저거네요. 사기파산죄. 650조 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 2호는 파산재단이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호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4호는 폐스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이게 650조의 사기파산죄. 그 다음에 651조의 과태파산죄. 여기도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1호는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2호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불응죄 653조, 증례행위죄 656조, 설명위반죄 658조. 그래서 650, 51, 53, 56, 58 이 5개는 형사범죄와 관련된 면책 불허가 사유고 그 다음에 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3호가 여기서 내기한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허위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4호는 일정한 기간 내 면책받은 사실. 5호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6호는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항상 헷갈립니다. 650조 사기파산죄가 4가지 유형이 있고요. 과태파산죄가 4가지 유형이 있고 구인불응죄, 파산증례죄, 설명의무 위반 있을 때를 이게 이제 1호고 2호는 신용거래고 3호가 이제 이겁니다. 허위의 채권장 목록 그 밖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의 문헌상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은 요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를 과태파산죄의 구성요건에서 삭제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면책 불허가사 6호 564조 제6호로 추가하였습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과태파산죄 유형을. 그래서 과태파산죄에서는 지금은 불이익한 조건 처분, 비본지행위, 상업장부 부작성, 폐쇄장부 병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비 도박은 6호로 비범죄화하고 6호로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종래 파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재량 면책에 관한 이게 조항이 오탄 것 같아요. 조항을도요. 면책 사유가 아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른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엄격 해석을 요하죠. 법은 면책 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각 여부는 재량이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 결정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64조 2항에 있습니다.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 재량 면책 규정이죠. 면책은 파산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효과를 발생시킨 결정이죠.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요. 면책 신청에 대하여 기각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사안들이 걸러지는 점에 비춰 면책 불허가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대법원 역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파산법 346조 1호, 360조 1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낭비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파산법 346조 1호 면책 불허가 사유인 하나의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러니까 이 판례를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낭비는 과태파산죄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이 판례가 2004년 대법원 판례죠.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하면서 채무자가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낭비에서 97년 대표이사가 근무하면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1억 5,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을 하는 채무자가 재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행위가 낭비에 해당함을 들어 1심에서는 면책 불허가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했죠. 회사 업무로 쓰인 것 같다. 쓰인 걸로 보인다. 그래서 대상 결정의 해석 564조 1항 3호. 그래서 항상 조문을 외울 때는 564조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가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그러니까 총 원칙적으로 이제 564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6개가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형사범죄 형사범죄 유형이 5가지가 4가지가 위에 추가되기 때문에 5가지가 추가되죠. 5가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총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비범죄가 5개, 형사범죄가 5개. 그래서 564조 3호는 허위 서류 제출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둘째,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64조 3호입니다. 1항 3호. 이 대상 결정은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진술서에 아까 얘기했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특정인에게 변제한 사실을
기재하진 않았어요. 진술서에는. 자기가 경매가 들어가니까 보험해약 환급금을 이제 해지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을에게, 뭐 절친이었을 수도 있죠. 을에게, 절친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에는 원래 소상하게 써야 되는데 뭔지 진술서에 깜빡했어요. 진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근데 재산 목록 쓰죠, 우리. 파산 신청 서류에는 진술서하고 재산 목록, 수입 지출 상황표, 그다음에 또 뭘 첨부하죠? 뭐 가계 수지표, 여러 가지 뭐 재산 목록 이런 거 다 첨부하죠. 별도로. 재산 목록에는 14가지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현금, 예금, 그쵸? 뭐 그다음에 상속재산, 자동차, 받을 채권, 뭐 미수금, 대여금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현금, 예금, 뭐 보험에 관한 자료 14가지인가를 첨부하였는데 재산 목록에는 이 사람은 변제 내용을 기재했어요. 친구한테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해약을 해서 갚은 돈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채무자가 고의로 진술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죠. 뭔가 착각을 한 거죠. 진술서에는 그냥 그거는 안 쓰고 그 해당 항목에만 쓰면 되는 줄 알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술서에는 빠진 걸 갖고 고의로 빼먹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이제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사전적 의미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두 번째,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지 아니한 일을 타인에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고의적인 언행. 고의여야죠, 고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다시 나오죠, 여기. 진술서에는 환급금 중 일부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재산 목록에는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재산 목록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있던 만큼 채무자로서는 전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뭐 까딱 실수한 거죠, 사실은. 특히 파산 신청은 이때만 해도 대리인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뭐 5년도, 6년도, 7년도, 1년에 파산 사건만 10만 건이 들어오고요. 중앙법원에는 5만 건에서 6만 건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5천 건씩 들어온 거죠. 4천, 5천 건. 지금은 1년에 10,000건 들어와요, 중앙에. 간신히. 10,000건 간신히 넘은 것 같더라고요. 11월까지 9천 몇 건이니까 이제 다음 달에 통계가 나오는데 1월, 12월까지 10,000건. 그때보다 거의 5분의 1 줄었죠. 파산은. 그러니까 특히 파산 신청은 대리인 없이 채무자가 진짜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굳이 변호사 안 쓰죠. 없다 하고 부채증명서 딱 첨부하고 뭐 대리인 없이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상 질문의 의도를 이해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이 아닙니다. 비송입니다. 비송은 소송은 대면적 구조죠. 원고하고 피고가 대심적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비송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심판을 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뭐 대부분 이제 가사 소송에 비송이 많죠. 가사 쪽에 뭐 상속 승인, 상속 포기 같은 거, 한정 승인. 그냥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상속 포기 인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상대방이 민사 소송처럼 싸우는 게 아니죠.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채권자는 그냥 뭐 채권자 목록에만 기재돼 있지 의견은 이의를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면책이 맞니 뭐 틀리니 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나 빚 많으니까 재산 그 소득 조사해서 있는 재산으로 다 청산을 하고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산이 없으면 그냥 끝내 주십시오. 이거죠. 이게 소송입니다.
이거를 비송이라 그러죠. 그래서 파산 절차는 비송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직권조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신청 당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 목록을 제출하였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판례가 유명한 게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삼아야 된다. 과실로 실수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내면 근데 고의냐 아니냐는 결국 이제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자기가 싹 빼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의로 봐야죠. 나 564조 1항 1호 650조 1호 이게 이제 사기파산죄입니다. 564조 1항 1호에 이제 5가지 형사범죄가 있다 그랬죠. 50조, 51, 53, 56, 58 여기서는 이제 1호 564조 1항 1호 중 650조 1호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입니다. 이게 대상 결정은 564조 1항 1호, 650조 1호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재의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것은 뭐 만약에 대물 변제를 하기로 했으면 대물 변제 해주는 거고 1월 1일까지 갚기로 했으면 1월 1일날 갚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월 1일이 안 됐는데 뭐 12월 달에 갚거나 그렇죠? 대물 변제를 해주기로 한 점이 없는데 그냥 대물 변제를 해주고 이런 거는 비본지행이라 그래서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 채무의 내용에 쫓아 뭐 쌀을 주기로 했으면 쌀을 줘야 되고 달러로 갚기로 했으면 달러를 줘야 되고 돈으로 갚기로 했으면 돈으로 갚기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 그죠? 내용 딱 쫓아 이걸로 하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불이익한 처분은. 그래서 여기 나오죠. 대상 결정 전인 이 평석이 좋은 게 요걸 이 지금 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을 아는 거죠. 대상 결정 전인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인 파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그때는 본지 변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죠. 위에 나온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하는 것을 본지 변제라고 합니다. 뭐 원금, 이자, 변제 시기 딱딱 맞춰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물 변제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뭐 이자가 없었는데 이자를 쳐서 준다. 이것도 비본지 변제입니다. 무이자 약정을 했는데 뭐 그동안 고마웠어 하면서 이자까지 뭐 2부 이상 쳐줘서 친구한테 수고했다라고 주는 이것도 비본지입니다. 약정대로 안 한 거죠. 결국 약정대로 하는 걸 본지 변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개인 파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본지 변제를 부인권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인지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볼 건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안에서는 특정 채권자한테 좀 기울어졌어도 본지 변제면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고 이제 부인권으로 사행위 소송, 부인권 소송으로 해결하라 이런 거죠. 즉 동결정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더라도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를 부인권의 행사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는 이제 알았죠.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2007년부터 이런 변제는 변제인데 뭐 파산 직전에 다 편파 변제죠. 편파 변제입니다. 편파 변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다. 다만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권을
행사가 관제인이 개입하는 사건이 많았죠. 2007년부터. 법원도 관제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이 원심처럼 이놈아 봐라. 3천만 원 갚고도 얘기를 안 했어? 너 잘 됐다. 잘 걸렸어. 파산은 이미 폐지가 됐죠. 살릴 수가 없습니다. 폐지가 되면.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죠. 에이씨, 면책 불허가 끝. 왜? 이때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걸로 뭐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 안 삼았죠. 허위면은 무조건 실수면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날렸어요. 근데 이 판례 이유는 그거는 고의인 경우에만 면책 불허가 사유지 과실인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니까 어땠습니까?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관제인이 교정을 해라. 근데 이 사건 어때요? 이미 관제인이 없죠. 이런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하여튼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설수했죠. 이후 실무는 본지 변제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보아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관제인이 재단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화해를 통해서 귀속시키죠. 보통 소송은 너무 오래 가니까 만약에 뭐 3천만 원을 편파 변제했다 그러면 뭐 30%, 40%, 70% 뭐 그 채무자의 어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능력, 그다음에 이제 원래 채권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최소한의 금액을 파산재단의 화해계약의 형태로 편입한 다음에 나눠주고 끝내죠. 그리고 이제 면책을 해주죠. 본지 변제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면책을 못 받죠. 나가리 됩니다. 채권자는 뭐 채무자가 면책을 못 받으니까 채권자는 다시 이제 개별적 추심을 할 수 있죠. 대신 돈은 토해내야죠. 자기는 돈을 토해내고 자기는 또 개별적 추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돈을 토해내지는 않았지만 채권자는 다시 개별적 추심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권자로서는 해당 금액만큼을 재단에 환원시켜 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별도의 추심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 파산의 절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죠. 해당 설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51조 2호 651조 2호는 과태파산죄에서 과태파산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용거래 구입상품이 현저한 불이익한 조건 처분, 그 다음에 2호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입니다. 564조 1항 1호는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결정에서는 651조 2호의 과태파산죄 중 파산 선고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이 있는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결정은 1, 2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세하지 않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쫓아 변제한 경우에는 564조 제1항 2호, 650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이제 결론만 내렸습니다. 변제기에 이른 채무의 변제가 4조 4 어떤 이유로 면책 불허가세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구체적으로 설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상결정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 독촉에 시달린 경우가 많고 독촉에 시달리다 변제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인권의 문제로 해결한 것을 변론으로 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렇죠? 비본지 행위가 아니고 본지 변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
2번 개인 파산 제도는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에 대한 집단적 추심 절차죠. 채권자는 배당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배당을 받고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익을 위한 제도인 점, 법이 재량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책 불허가 사유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결정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당시 실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늘 헷갈리지만, 그래서 이제 총 10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5가지는 사기파산죄, 맨 위에 564조 제1항 1호 650조, 그 다음에 사기파산죄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되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 2가지가 있고, 상업장부, 폐쇄장부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651조가 과태파산죄입니다. 과태파산죄도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용거래 구입상품이 현저한 불이익한 조건 처분. 신용으로 돈을 산 다음에 그걸 현금화하는 거죠. 깡하고는 다릅니다. 패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이 지금 본지 행위는 본지 변제, 채무의 내용에 쫓아 시기라든가 이런 게 내용만 맞으면 비본지 행위, 본지 행위인데, 본지 변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태파산죄에서는 비본지 행위입니다. 그다음 과태파산죄도 상업장부, 폐쇄장부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구인불응죄도 있습니다. 3번째. 4번째는 중례행위, 뇌물 주는 거죠.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관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이 5가지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64조, 이게 1호입니다. 564조 1항 1호. 여기에 5가지 650조, 651조, 653조, 656조, 658조. 이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56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1호에 이 5가지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조목이 형사처벌되는. 그 다음에 이제 2호에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그 다음에 3호는 여기서 나왔던 허위의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허위 서류 제출. 이거는 이제 고의적인 것만 제한을 한다. 4호가 일정한 기간 내에 면책 불허가를 받은 사실. 파산은 7년, 회생은 5년, 개인회생은 5년. 5호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6호는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그래서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2가지가 있죠.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이 2가지만 개인회생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고, 이 앞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